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지난 4월에 열렸던 미국의 한 컨퍼런스를 되짚어 볼까 합니다. 지난 4월 30일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나은 수익률을 갈구하는 탐욕에 빠져 있다. 지금 시장은 평온해 보이지만 시장의 자산 가격이 재산정되면서 갑작스럽게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이죠.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는 미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1998년부터 밀컨 연구소가 주최를 하고 있고 매년 4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인데요.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이 말을 했던 당시 1분기 실적 시즌이었고 2분기까지는 주식시장이 무사 통과했습니다. 경제 펀더멘털 과시를 하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굳건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미국 주식시장.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지난 8월을 고점으로 또 S&P 500 지수는 9월, 다우 지수는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10월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과 기업마저도 고꾸라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전히 저금리 수준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했을 당시 이지머니, 즉 조달 비용이 낮은 그러한 돈들에 길들여져 있던 투자자들이 저렴한 차입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쪽을 사들였고 이들의 가격들이 한껏 부풀려졌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첫 기준금리 인상,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말들도 많았고 시끌벅적했었지만 시장은 별다른 동요 없이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발표 전까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무난하게 이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이렇게 LA에서 열렸었던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모인 월가의 빅샷들은 낙관론을 경계하자라는 의견들을 일제히 내놓았었는데요. 다음 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건 전례 없는 일이었고 엄청난 유동성으로 밀어 올려졌던 시장이 유동성 이후 국면에서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메리 어도스 JP 모건 자산운용 사장의 뷰였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파티에 펀치볼을 치워야 할 때다. 예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펀치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말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조슈아 프리드먼 캐니언 파트너스 회장의 진단이었습니다. 파티가 밤 늦게까지 한바탕 이어지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숙취가 기다리고 있죠. 그 고통은 느껴보신 분만이 아실 겁니다. 이러한 숙취가 현재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쉬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의 기업들의 주가는 리프라이싱, 주가 재산정이 되면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과 무역 정책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이들의 신호가 서로 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구간 따라서 월가에서도 지금 시장 예측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변동성의 구간이고요. 아직 시장이 완전하게 바닥을 잡았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옐런 전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파월 연준 현 의장은 역시나 매파적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경기의 진단에 대해서도 현재 경제 상태 매우 행복하다라면서 무역 정책에 따른 영향도 아직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경제가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경기 확장을 연장하는 것이 결국에 연준의 정책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유동성 파티의 숙취는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스테이지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고용과 또 여전히 저금리로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의 현황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을 또 바로 간밤에 블룸버그 TV에서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전망이 어렵습니다. 기술 진보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영의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가 많은 기업들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 CEO인데요. 법인세율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서 투자에 여력이 생긴 미국 기업들이 시장의 판도를 흔들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인수합병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현재 여러 산업에서 대형 M&A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M&A와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기업들은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잠재력으로 이들 안에 놓여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잠재력이 터지는 구간이 오게 될 텐데요. M&A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현재 시장에서 여전히 주가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또 국내 안에서도 그러한 기업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의 특징은 PBR이 낮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경영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이 자산 가격이 주가 대비해서 자산 가치가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튀어오르는 현상들이 일부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0.2배에서 0.3배 PBR을 가리키고 있는 자산주, 품절주들, 별다른 이슈가 없이 수급상의 이유로 튀어오르는 현상들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 백화점의 연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계속해서 튀어오르길래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1979년에 설립되어 있고 또 이 회사는 백화점과 할인점, 웨딩사업, 주택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출액은 600억 원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별 변화가 없고 영업이익률도 1%로 마진이 굉장히 낮은 회사입니다. 최근의 실적 흐름이나 경영 활동을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기업이고 성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신고가 경신을 시도하고 있고 현재 연봉상으로 봤을 때도 역사적인 고점을 종가상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PBR 0.3배에 약간의 수급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하면 주가 터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정말 확 물릴 수 있는 것이 이러한 품절주들의 흐름인데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만한 모멘텀이나 수급이 보이지 않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약세장 속의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